안녕하세요. 강기복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입문 과정 준 다중 이용 건축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되어 다중 이용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올해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그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등을 준 다중 이용 건축이라 표현하는데, 다중 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이라 하고,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 다중 이용 건축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18회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갑은 문화 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을 제외한다. 앞서 전시장은 다중 이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배제했던 것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시장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 5000 이상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한다. 그런 기본적인 구분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비업 특수 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수 구조 건축물은 몇 해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던 건축물에 눈이 많이 쌓여 건물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을 작년에 건축법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돌출된 차양 등의 길이가 3m 이상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아주 옛날에는 경간거리라 표현했는데, 그 경간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한 건축물을 특수 구조 건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관계법규에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할 수 있는데, 그 주관 출제 문제로서 특수 구조 건축물에 돌출된 차양 길이가 3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시킨다. 그런 개념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들을 그 특징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한다. 다중 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 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등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등이 있다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을 한다. 그리고 외벽 중심으로부터 돌출된 차양 등의 길이가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들을 이렇게 세분하고 있는데, 그 명칭, 형태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구분하시고 이 자체가 하나의 주관식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자주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서 지하층과
발코니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여기 지하층은 보통 집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건축물 부분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못 됩니다. 건축부에서는 건설의 바닥이 집 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그래서 바닥의 위치가 집 표면 아래에 존재해야 되고 집 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부분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집 표면이 존재하고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한 층이 반지하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발을 올리게 되는 바닥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올리는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하고 한층 더 올라가면 위층에 바닥 윗면이 있는데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고가 만약 4m이고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깊이가 만약 1m라고 하면 이러한 반지하 구조는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지만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반지하는 지상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또는 3m라고 하면 그때는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게 되고 이러한 때만 지하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모두 지하층 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지하층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살펴놓으시고 지하층에 대한 판단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지하에 대해 지하층인지 지상층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지하층은 나중에 층수 계산에서 보통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그 지하층이 그러한 두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하층에 대한 개념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발코니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는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구조로서 특별히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은 대지의 건물을 축소하게 되는데 용적률 등의 문제에 따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여기 부가적이란 말은 일부러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돌출 구조를 조성하고 이러한 돌출 구조를 전망, 휴식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벽면에 이러한 돌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리창 사시에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흔히 우리는 베란다라 표현하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발코니이고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망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셨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흔히 이야기하는 베란다란 말 대신 발코니란 말 쓰게 되면 다들 놀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들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코니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고 또는 건축법이나 또는 건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 가진 분에 대해서는 발코니라 표현해도 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계속 베란다라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학교 다닐